그리고 여러분 그 아마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마 사이트가 점검 들어간다고 혹시 공지 탔죠? 그것은 지금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중위성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관리사하고 공무원하고 직업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거 있죠? 경찰 이런 것을 거기다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개 실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건국대학교에서 실무과정 하는 게 있거든요. 건국대학교에서요. 그래서 실무과정 하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뭐가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좀 안 됐나 봐요. 다시 이번 주에 다시 한다고 그래요. 건국대에서 하는 실무과정은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가서 듣기는 조금 무리예요. 알겠죠? 뭐 80만 원, 90만 원 한 과목당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토지라든가 나홀로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건국대학에서 하는 모든 실무과정을 촬영된 것을 사이트에다 우리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올리고 지금 다른 데 하나 지금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료가 오면 일단 제안서가 오면은 제안서 해가지고 거기 지자체에다 올리려고 그 지자체한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실무 과정이 되면 뭐 그걸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원에서 있잖아요. 학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무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우리 학원생들끼리 할까. 왜냐면 부동산 실무는 실제로 해보고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이 짱이지 말 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서 쓰는 것은 제가 하면 되는 거 있대요.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법 선생님 해도 돼요. 중개사법 선생님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중개하면서 수수료 같은 거 할 때요.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한 사람 있죠. 아파트 한 사람 또는 부동산 한 사람, 부동산 한 사람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토지라든가 다른 것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쩍쩍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전혀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분양권 어쩌고 얘기해봤자 그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주 시장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분양을 하고 또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강의 끝나면 일단 이제 그 영석 씨와 같이 해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픈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다른 데 가서 배우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서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오픈하는 하는 것을 한 군데서 누가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별로 괴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일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실 있는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한 사람이 다 이쪽에만 다 있으면 안 되니까 몇 사람씩 이렇게 한 두 명이나 세 명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보름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은 사람마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사람 응대하는 거 다 다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학생들 보면 한 군데 가가지고 실습한다,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실무 소공을 해가지고 한 군데 가서 여러 개 있는데 한 번도 계약서를 못 써. 이 부동산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용석 씨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것은 중개업소 몇 군데 있으니까 몇 군데를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토지를 또 전문하는 데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토지 전문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어디더라? 마당발인가? 뭐 이런 데도 있고 거기는 또 전원주택 같은 거 전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토지 또 가가지고 또 걔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걔한테도 땅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걔가 또 짓고 그런대요. 그럼 또 그 방향 보고 또 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몇 군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한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쭉 돌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뭐 이게 한 군데 더 있다가 이 사람 계약 안 쓰고 또 한 군데는 토지만 계속하고 뭐 이러면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학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것은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면접 보러 오라고 하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는 부동산 있잖아요. 조인해가지고요. 한 5군데만 돼도 거기를 돌아다니는 게 제일 낫거든요. 5군데에도 한 팀에 한 2명, 3명만 돼도 벌써 15명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고 나서 분류할 때 자기가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요. 자, 유치권을 보시면 문제 보세요. 139페이지. 문제요. 문제집 있죠? 문제집이요. 그래서 페이지요. 139. 유치권을 보세요. 유치권 이렇게. 자, 됐죠? 자, 170번이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해담보 채권. 유치권 행사 줄거예요. 유치권은 비용이 돼야 되죠? 1번 보증금 안 되죠? 2번 권리금 안 되죠? 3번은요.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죠?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되죠? 그런데 필요비를 달라니까 안 줘. 안 주니까 언제까지 준다 해도 안 주니까 또 그 필요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오겠죠? 그것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원상회복 약정 그럼 줄고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써요. 비용 포기예요. 원상회복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시설한 거 다 떼나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저도 여기 학원치가 여기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때 원상회복 그것 좀 꼭 좀 일단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넣자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원래 보면 임대차에는 안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모든 계약은 다 뭐에 의한 거죠? 다른 민법이 기본법이잖아요. 민법은 뭐가 돼 있어? 임대차는 기간이 종료하죠?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구하여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딱 돼 있어 법조문에. 그리고 굳이 그걸 안 써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조항이 꼭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런 조항을 굳이 쓰지 않아도 민법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죠. 171은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갑이 건물의 수고빈이다. 수고빈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수고빈이 갑이 줄고 소유권. 자기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타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줄고요. 성관 주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러면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3번은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항상 봐봐. 현재 유리한 사람이 증명한다. 불리한 사람이 증명한다. 유치권 뭐죠? 입증은 유리 불리한 사람이.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의리 수리비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의리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럼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죠? 갑이 유리해요? 의리 유리해요? 우리 지금 유치권 배우고 있잖아요. 유치권은 권리죠. 권리니까 누가 더 유리해요? 의리도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의리 지금 돈 안 주니까 이 건물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리 유리하죠. 그러면 어떡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이걸 입증해야지. 불법 점유가 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누가요?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채무자가.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 의리 건물을 줄고요. 채무자 의리 직접 점유요. 채무자 의리 직접 점유. 이러면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점유 안 된다. 5번은요.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보호청권을 점유물 반환 청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 줄고 점유를 회복 몇 년이요? 1년 플러스 출소기간이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뭐한다? 되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런 말이죠. 몇 년 안에 회복해야 돼? 1년 안에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172번은요. 뭐 짧네요. 알겠죠? 짧아. 그래서 짧게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보면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의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 등기는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다. 알았죠?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요.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감명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가지고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나왔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을 안 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자, 2016년 2월 8일 봐봐. 2016년 2월 8일. 그럼요, 2016년 2월 8일이죠. 2016년 2월 8일이죠. 2016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했냐면, 이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줄거 봐.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그러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변제기가 언제다? 보존 등기 후 2개월 이내죠. 2개월이죠. 그러면 보존 등기를 언제 했다? 2016년 1월 15일. 자, 봐봐. 2016년 언제? 여기 2016년 1월 15일이죠. 그럼 2개월이면 2016년 2월 15일, 3월 15일이죠. 그래서 2016년 3월 15일이 뭐가 된다? 변제기가 되죠. 이 변제기 때 돈을 안 주면 그때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때 유치권을 행사해.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등기가 나와 있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요 변제기는 언제냐? 변제기는 2016년 3월 15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경매기시 결정 등기가 언제 되냐? 2016년 2월 8일이죠. 1번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지금 병이 누구예요? 병이 누구냐고? 병이 지금 경락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경락인이 병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인도를 지금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여기 봐봐. 을이 지금 여기 을이 유치권이 아니고 이 압류에서 경락받은 경락인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여기 봐봐. 병이죠. 그러면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경락인이 을한테 물건 줘 그러면 줘야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2번은요.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OX? X죠.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을은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동시항변권도 뭐가 된다?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봐봐. 2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2개월 이내가 어디냐? 이걸 헷갈릴 수는 있긴 있어. 그런데요 대부분 판례가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개월은 그냥 판례가 뭐라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다른 국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그럼 2개월 이내는 여기 전체를 다 2개월 이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이내는 2016년 1월 15일이면 2달 2016년 3월 15일 여기 이날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변제기가 이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월 15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이 문제 가지고요.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2개월 이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 2개월 이내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대법원 판례라든가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서 2개월 이내 그러면 그것은 2개월의 마지막 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돈을 갚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디서 갚아도 되지만 여기까지 최대. 그러니까 여기가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류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173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 점유를 취득 줄과 총리 취득 2월 1일. 그 다음에 그 목적물에서 성립한 채권이요 3월 1일.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죠. 그런데 점유가 더 먼저죠. 나중에 채권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다? 채권 때부터 3월 1일부터 유치권이 성립하죠. 2번요. 채권자가 줄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3번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뭐한다? 침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점유를 침탈 줄고 점유 상실이죠. 그러면요,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OX. 그러면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어. 유치권은 없어. 4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뭐 없이는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OX, X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가능하다. 5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줄고요, 유익비 줄 것이고 유예 기간을 인정, 유예 기간. 그럼 맨 끝에요,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예 기간을 인정. 아까 뭐라고 그랬어? 변제기 유예죠. 변제기. 알죠? 변제기를 연기해 준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174번은요, 유치권과 동시함유권 이렇게 25일 때 나왔네요. 자, 보면 유치권과 동시함유권은 점유를 틀렸어요. 유치권 줄 것이고 점유를 성립요건이면서 전송요건으로 해. 성립이면서 전송. 유치권은요, 항변권은 없죠. 2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기치고, 목적물, 사람에 관한 것은 안 돼. 디귿, 유치권과 동시함유권은 동시에 서로 말할 수 있다. 병절. 이거 좀 두 번째 나왔네요. 늘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으로서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이 맞는 말이죠. 5번이 정답. 자, 175번은요,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건축자재의 외상이라고 돼 있네. 그럼 건축자재가 먼저 납품대금이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하지 못한 을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점유한다 말은 뭐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외상대금 줄고, 외상대금은 뭐란다?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이 정답이네. 2번은요,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줄고,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그렇게 돼 있나요?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뭐 할 수 없다? 제공할 수 없다. 알겠죠? 누구의 승낙 없이? 채무자. 채무자 승낙 줄고 갑의 승낙 담보로 제공. 알겠죠?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이때 경매를 뭐라고 한다? 환가.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5번요,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그렇게 됐어요?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면 양수한 정, 그러면 제3자죠. 정이 을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면 유치권으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써요. 정도 그러면 정에게 변제 청구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변제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는 안 된다. 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176번은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뭐가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타담보 제공 청구. 타담보 제공 청구 누구한테 있어? 이건 누구한테 한다? 유치권 설정자 채무자죠. 채무자. 유치권 설정자 채무자. 여러분요, 다른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게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잖아요. 이건 유치권자가 아니죠. 경매, 과시조치, 비용상환, 간이변제 충당권 이렇게. 알겠죠? 굳이 또 이거 하나 더 하면 뭐죠? 우선 뭐죠? 우선 변제 충당권이죠. 변제에 우선적으로 말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 더 있기는 있죠. 자, 그 다음에 176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 177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제3자 줄고, 제3자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경비원 해봐, 경비원.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해서 유치권을 뭐 한다?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굳이 이것을 얘기하면, 이런 봐봐.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냐면, 봐봐요. 유치권자도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왜요? 보존행위로서. 또는 사용으로서. 그렇게 하려면 전세 주려면 어떻게 해요? 유치권 설정자,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을 받아서 전세를 줄 수 있어.
전세를 주면은 전세권자가 무슨 점유다?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2번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맨 끝에 매수인 줄 것이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변제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변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1번요. 2번요. 자, 3번은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줄고 채권 변제의 충당, 채권 변제의 충당, 우선 충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여기에 줄고 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용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보존을 위한 사용. 그 다음에 이런 보존을 위한 사용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유치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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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은 모두 몇 가지다? 3가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은 3가지. 첫 번째 뭐다? 대여, 그 다음에 사용, 담보 제공. 이 대여, 사용, 담보 제공. 대여나 사용이나 담보 제공을 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에는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런 말.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 말. 1번. 자요, 그 다음에 178.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의 뭐가 없었다? 우물추가 없다. 우물추 3가지가 없다.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 줄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성립 거기까지 줄 거고, 그래서 타인의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 타인의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 타인의 소유이기만 하면 돼. 타인의 소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줄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유치권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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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줄고 대금 채권, 자재 납품 대금이 있어서 자재 납품 대금, 매매 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179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한다.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게 또 나왔네. 여러분 여기 이제 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죠. 여러분 저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무리 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2월 1일 여기요 5월 1일 뭐란다? A가 뭐란다?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B가 뭐란다? 경락인이죠. 경락인 이렇게요. 여기는 봐봐요. 여기 4월 1일요. 4월 1일 의리 유치권이죠. 유치권. 그 다음에 여기요 6월 1일 의리 유치권이죠. 그럼 이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를 기준하지 저당권 설정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볼까요?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 줄고 유치권 성립이죠. 유치권 성립. 여기 봐봐요. 여기 압류 등기 후 점유했죠. 가서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해. 근데 여기는 뭐죠?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틀렸어. 거기를 지우고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 X.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 X.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3번. 건물에 대한 줄고 보증금 반환채권. 보증금, 2번 틀렸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가 틀렸다고. 알겠죠? 자, 3번. 보증금 반환채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 유치권 취득 줄고 기입 등기 전 유치권 취득. 그것은요 저당권이 실행이란 말은 경매죠. 경매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 수 있다,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우물추 암기하란 말이죠.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182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가 또 두 번째네 유효이다. 2번 채무자 이외의 3자의 소유물 또 나왔네. 이것도 두 번째네. 우리는 누구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 타인은 누구다? 유치권자 빼고 다 타인이에요. 알죠? 성립할 수 있다. 3번 계약명시상 또 나왔네.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줄고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한테 시험 잘 나오죠? 자 4번은요 점유가 불법행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가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점유가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가 있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위 토지 통행권. 오케이. 또 하나 주위 토지 통행권. 또 하나 통행 지역권. 세 가지. 유치권, 주위 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세 가지. 그것은 불법 점유 안 된다. 5번 임차 이내 비용상환청권.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181번 옳은 것은 1번 동시행의 합격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죠.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제 세 번째 나왔네요. 2번 권리금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줄고 권리금 반환 채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죠. 제3자에게 양도 줄고 경락인.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변제 청구 X. 변제 청구. 다음 4번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권. 여러분 유치권자는 또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유치 중에 비용이 생기고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채권자가 줄과 채무자를 직접 점유. 하도 많이 나와서 몇 번인지 뭘 까먹었네. 채무자를 직접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182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유치권자에게 뭐죠? 1번 경미할 수 있죠. 비용상환,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유치권자는 물권자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간단한 문제로 왜 이렇게 고민하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유치권자는 물권자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83 옳은 것은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줄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딱 거기만 줄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기억 맞고. 그럼 기억 아닌 거 다 틀려. 자, 니은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줄고 채무자 승낙 없이 을에게 임대. 그러면 을은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기억 니은 맞아. 기억 니은. 자, 그럼 디귿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점유. 불법 점유. 그 다음에 유익비를 지출 줄고 유익비를 지출서 청구는 가능. 비용 청구. 왜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죠.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는 가능하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돼.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은 안 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니은은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발생한 채권이죠. 점유 3월 1일.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2월 1일.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우리는 반드시 뭐요? 점유 플러스 채권이죠.
점유가 먼저일 수 있고 채권이 먼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두 개가 딱 맞으면 무조건 뭐다? 유치권이다. 알겠죠? 고민해. 이런 거, 이런 봐봐. 이런 물건을 읽을 때 4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물건을 읽을 때 고민하지 말고 채권이 있고 뭐를 해야 된다? 점유한다. 동시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미리서 해도 되고 아무튼 세 가지가 다 됩니다. 첫 번째 뭐다? 2월 1일, 2월 1일 되고 2월 1일, 2월 2일 되고 2월 2일, 2월 1일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느 경우나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181.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이 했고 을이 수리했죠? 갑이 채무자, 을이 유치권자. 1번 을은 수리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말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이걸 불가분성, 지급할 때까지 불가분성. 뭐 할 수 있다? 또 경매를 할 수 있다. 경매는 무슨 경매? 환가를 경매해. 환가. 우선 면제도 아니다? 아니다. 환가. 3번 을은 X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뭐를 해야 돼? 점유. 4번 을이 보존행위로서 보존으로서 사용하죠? 그럼 보존을 사용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봐봐. 보존행위로서 X 건물을 사용 거기까지 줄고 써 거기다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자, 5번은요.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뭐가 되죠? 소실. 불타버렸다. 누구의 잘못 없이? 을의 잘못 없이 X 건물이 소실됐어.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걸 물상대위라고 그래. 물상대위. 알죠? 물상대위.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요.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된 그러면 소실? 소실한 것은 이퀄 멸실이야. 멸실이란 말은 뭐죠? 이퀄 점유상실이에요. 점유상실한 말은 뭐예요? 유치권 소멸이에요. 알겠죠? 소실은 뭐다? 멸실이고 멸실은 점유상실이고 점유상실은 유치권 소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화재보험금 위에 미친다? 못 미쳐. 안 미쳐. 그냥 정상이야.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185번 유치권 틀린 것은 뒤에 보지 마.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 1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 상환 청구권. 봐요. 만료 전 보존을 위해 필요비죠.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이퀄 옆에 긋고 유치권 행사 이 말이죠. 자, 2번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유익돼서 유예를 하면은 변제기가 연기되죠? 그러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얘기하죠. 3번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 줄고 유치권 항변이 인용. 그럼 어떻게 한다? 인용. 그럼 그냥 일단 써봐. 상환급부 판결 써봐. 상환급부 판결.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그런 말이 있나?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동그라미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한다. 상환 물건이죠. 물건이 뭐냐? 물건이 급부죠. 상환으로 물건이 급부예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줄고 유치물의 임대 그러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거기다 써. 유치권자는 차임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유치권자는요 차임 있죠? 차임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돼. 유치권자는 차임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돼. 왜요? 불법이니까. 5번은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권이죠.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O의 X예요? 왜 X죠 이게? 말이죠. 아까 앞에 말하고 다르게 나왔어. 뭐라고 나왔죠? 아까 우리 여러분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기억나요? 이게 바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특약 동그라미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 뭐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써놨잖아요.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 왠지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끄떡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미리 포기하는 특약을 뭐란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180.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번.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그랬죠? 전세권이 소멸한 후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을 했네? 그럼 이건 뭐죠? 불법 점유네? 불법 점유라는 비용이네? 그러면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그래서 써봐면 끝에다가 불법, 옆줄 긋고 비용 청구는 가능하나, 불법이죠? 옆줄 긋고 비용 청구는 가능하나 유치권은 X. 왜요? 우리가 비용은 선이고 악이고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악의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다음 주부터는요, 5시 이전에 끝냈고요. 다음 머리가 멍해서 보면요. 자, 2번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 줄고 도급인에게 기속.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도급인의 기속이니까 소급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이다, 타인의 것이다. 타인의 것.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2번 정답이네. 4번요. 맨 끝에요. 권리금 반환 채권. 4번에 가운데요. 보증금 반환 채권. 5번에 맨 끝에요. 부속물하고 지상물의 매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하네. 정답 2번. 187.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한다, 안 한다? 한다.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2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줄고 이것을 세상 누구한테나 대세권이죠. 유치를 할 수 있다. 정확하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인정. 참 재밌는 말이죠. 유치권에서 유치적 효력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말해볼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가 유치적 효력이에요. 점유를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저당권을 뭐란다? 저당권을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질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 알겠죠? 전세권 점유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있다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고 얘기해.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줄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야. 변제기가 도래야 성립해. 그래서 우리는요, 유익비에서 기간을 유예하면 유치권이 있다고 없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 5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 다 된다. 그런데 부동산 밑줄 긋고 등기 X, 유가, 증권 밑줄 긋고 배서 X. 알겠죠? 배서 X. 하지마. 거기는 할 때가 아닌데. 자요, 188번. 자, 아무튼 틀린 것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 수치. 그래서 과실 수치권이죠. 먼저 줄고 채권의 변제 충당.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 우선 충당권이죠. 우선 변제 충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성관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죠. 유치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없다. 틀렸네. 경매권이 있다.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5번이 딱 하나 나왔네.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줄거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감정일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요.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밑에 또 하나 써 플러스 채무자에게 통지. 그래서 5번은 뭐라고 한다?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이변제 충당 이렇게 얘기해요. 간이변제 충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이변제 충당. 정답 4, 넘버 4. 4번이야, 4번. 오케이. 이야, 진짜 더 안 해. 걱정하지 마. 더 안 해. 할 거 없어. 진짜 정확하다. 진짜. 더 안 해요. 굳이 그렇게 알람까지 올려가면서.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은 일단 여러분요. 1시 반에 끝나나요? 1시 반? 아무튼 끝나고 나서 1시간 있다가요. 그럼 공법 시험은 가볍게 한번 보고 공법
알겠죠? 그럼 오늘하고 내일하고는요, 병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자신하고 싸움이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요, 저당권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이 알겠죠? 저당권.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